조조래빗은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를 넘어 대단한 영화죠. 감독은 한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 따뜻함과 행복함을 전달합니다. 정말 좋은 눈을 가진 감독이에요. 탄탄한 내러티브와 감각덩어리인 스타일, 좋은 음악과 자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영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조조래빗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주인공 조조는 나치즘에 빠진 꼬마입니다.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히틀러의 사진으로 방이 도배되어 있어도 전혀 밉지가 않죠. 조조는 귀여운 꼬마예요. 나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멋진 성인이 되고 싶은 거죠. 조조의 눈엔 그저 나치가 멋진 성인으로 보일 뿐인 거고요. 수류탄 사고로 생긴 얼굴의 흉터는 마치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소년의 성장통처럼 보입니다. 신발끈을 묶어주는 로지의 행동은 똑바로 걸어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고요. 조조는 우리가 모두 아는 인물입니다. 소년 소녀였던 나 자신이자 우리가 품고 있는 나의 자식이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요. 조조래빗은 사실 멜로 영화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극적인 만남, 갈등을 거쳐 화합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벽을 사이에 두고 극적으로 만나게 된 조조와 엘사. 그들을 가로막는 건 강력한 악역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나치와 유대인의 관계인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떠오르지 않나요? 가면무도회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을 가로막는 건 원수지간으로 유명한 두 명문가,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의 규율과 관습입니다. 조조래빗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불안당이 생각났습니다. 멜로의 구조에 언더커버를 녹여낸 스토리. 이 영화도 멜로의 구조에 전쟁 드라마를 녹여냈어요. 그것도 훌륭하게 말이죠. 영화 시나리오는 장르를 불문하고 전환점을 가집니다. 이야기의 강도가 일정하게 반복되면 관객들은 무뎌지기 때문이죠. 그중 가장 큰 전환점을 시나리오에선 중간점이라고 합니다. 영화 중반부에 있는 지점인 거죠. 이 영화의 중간점은 장르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를 보여요. 조조의 집에 게슈타포가 찾아오게 되고 엘사는 조조의 누나인 인거행색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죠. 이 순간 정체가 들통날 수 있다는 생각에 관객들은 거대한 서스펜스를 느낍니다. 여기서 보통 감독이었으면 위기를 모면할 것 같다가 결국 발각되면서 이야기를 확장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반대의 연출을 합니다. 들킬 것 같다가도 안 들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조가 쓴 유후 주드의 책 내용이 드러납니다. 엘사의 피앙세인 네이슨을 죽이는 방법들의 나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 직후 나오는 엄마의 죽음으로 조조와 엘사의 갈등은 최고치에 다다르고요. 사실 갈등의 핵심은 유대인이 게슈타포에게 잡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나치라고 믿고 있는 조조와 유대인인 엘사의 화합의 문제죠. 이 영화의 중간점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엘사가 게슈타포에게 발각될 것인가와 같은 표면적인 사건보다 엘사와 조조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내면적이고 주인공에게 치명적인 사건을 부여하죠. 갈등의 폭은 확장되고 이야기의 방향은 전환되는 훌륭한 중간점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감독은 계속해서 관객과의 수싸움에서 앞서가려 합니다. 게슈타포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모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클렌젠도프 대위가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생각한 관객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좋은 연출은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클렌젠도프 대위의 선한 모습을 잘 숨겼어요. 엄마의 시신을 마주하는 장면 또한 나비를 따라가는 조조의 모습을 통해 뒤에 올 비극을 잘 숨겼습니다. 나비는 앞서 사랑에 대한 이미지적 표현이었어요. 사랑은 뱃속에 나비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한 엄마 로즈의 말처럼요. 나비의 이미지 이후 엄마의 시신이 드러났을 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도 맨날 엄마가 죽죠. 이 영화도 같아요. 엄마가 죽습니다. 하지만 둘은 명백한 차이를 보이죠. 엄마가 죽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어떻게 숨기느냐. 이것이 바로 연출이죠. 촬영 또한 훌륭했습니다. 로케이션이 너무 좋아요. 숲, 집,
독일의 거리? 동화 속에 존재할 것 같은 이 장소들은 아이의 시선에 보이는 전쟁은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광각과 망원 렌즈의 배분도 좋았어요. 촬영의 편리함 때문이 아닌 확실한 미학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영화에 원색을 많이 쓰셨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 포인트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록색 문, 빨간색 망토, 파란색 나비,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옷 또한 원색 위주였는데 너무 예뻤어요. 시선을 확실히 붙잡더라고요. 끝으로 조조와 엘사는 완벽한 캐릭터 성장을 이룹니다. 엄마의 품에서 벗어난 조조와 벽 속에서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 엘사. 그들의 성장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물론 현대 상업 영화의 트렌드를 벗어난 느리고 순박한 영화예요. 타협 없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 신선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정석이 왜 이런 정직한 방식을 기초로 하는지도 알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진라면 순한맛과 같은 영화더군요. 영화관을 나오면서 제어되지 않는 그룹을 숨기느라 힘들었습니다. 오늘 밤 방에서 아무도 몰래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조처럼 말이죠. 영화 제작 기초의 조조래빗 적정가는 17,000원입니다. 17,000원은 용산 아이맥스 가격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2020년 최고의 영화라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